진천 우리 가공공장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AI 살처분으로 치솟은 계란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미국산 계란을 들여왔는데 정작 한켠에선 국내산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 측이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검사가 고의로 인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맹견보험 가입이 이달부터 의무화됐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맹견 160마리가 대상인데 가입률은 30%로 저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진천의 한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설 연휴 동선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완화된 상황에서 연쇄 감염으로 번지는 건 아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축산물 가공 공장. 지난 15일 직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추가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확진된 2명은 설 연휴 서울을 다녀왔지만 연휴가 끝나고 출근을 하지 않아 보건당국은 연휴 전에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두 분은 증상이 있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 찾아와서 유증상이니까 난 검사를 받겠다 해서. 추가 확진자 가족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공장에서는 가동을 멈춘 채 외주업체 직원까지 포함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예년에 비해서는 이동이 줄었지만 연쇄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보건당국은 의심이 갈 경우 즉각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명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제 밀집한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보훈에서는 설 연휴 5인 이상이 모인 가족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낮아지면서 확진자 접촉 등이 아닐 경우 검사 비용은 검사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숨겨진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료로 모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겠다며 멀쩡한 닭 1,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면서 계란값이 30% 넘게 치솟았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한 계란 한 판 원가는 10,000원에 달해 결국 또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한편에서 국내 달걀이 판매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총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계란 직판장. 가득 차 있어야 할 계란이 한 판도 없습니다. 주인은 급한 대로 70km 떨어진 원주까지 가서 웃돈을 주고 겨우 계란을 얻어왔습니다. 이것도 오늘이니까 저기 이제 다른 데 같으면 영주까지도 가요. 무려 지금은 40원씩 떠달라는 데도 있어요. 한 판에 30, 40에 1,200원이에요. 대형마트 코너도 거의 텅 빈 수준. 하루 100에서 200판,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는 미끼 상품은 오전이면 동인합니다. 최근 계란 한 판 가격은 30% 급등한 7,000원에서 8,000원대. 정부는 급한 대로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며 설 연휴 직전 미국산 달걀 2천만 개를 수입해 유통업자들에게 한 판당 4,45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수입가와 항공 운송료, 선별 포장비 등을 모두 계산하면 수입 원가만 10,000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결국 한 판당 6,000원 넘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수요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판당 약 한 6,000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2017년 수입란을 처음 취급했다 손해를 봤던 대형마트 등에선 이번엔 아예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감 느끼죠. 아직까지 우리는 그걸 못 먹어. 유정란 같은 이런 거 먹지, 우리 거 먹지. 조금 비싸더라도. 시장 상황은 이런데 한편에선 국내 달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산란계 37,000마리를 키우는 경기도 화성의 동물복지농장. 방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발생 농장에서 반경 3km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살처분을 거부 중입니다.
정부의 통제 속에 벌써 2달째 계란 120만 개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 경제에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멀쩡하고 건강한 계란이 120만 개나 쌓여 있는데 농식품부가 좀 조속히 전향적인 결정을 통해서 계란을 반출을 할 수 있는. 정부는 이 같은 비판 여론에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살처분 규모를 발생 농장 반경 1km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루 국내 계란 소비량의 30%를 생산할 산란계 1,500만 마리가 대부분 예방적 살처분돼 소비자는 찾지도 않는 수입란에 의존해야 하는 수급 상황은 올해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2년 동안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주면서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천군이 곤혹스럽게 됐죠.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건데 이번 태양광 집단 반발을 계기로 옥천군이 이 지침에 반기를 들기로 했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옥천군의 태양광 발전 허가에 반발한 천막농성은 이미 2달째. 1년 반의 분할 허가가 진행되는 동안 알지도 못했다는 주민들이 뒤늦게 나선 것입니다. 주민 의사를 묻기는커녕 알리지도 않았다는 비난이 옥천군을 향합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안중에 없는 옥천군의 어떤 행정 과정, 이민 행정이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분노를 하게 된 것 같고 이것들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옥천군도 사실상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나 동의서 첨부가 불필요한 절차라며 웬만하면 요구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가 공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한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규제 개혁이 화두였던 지난 2014년 당시 정부가 내놨던 이 지침에 옥천군이 반기를 들기로 했습니다. 군 계획조례에 주민 설명회 등의 안내 절차를 명문화해 웬만하면 설명회를 정례화하도록 유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이고 명문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권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옥천군은 이번 집단 민원을 계기로 주무과장이 최종 전결 처리했던 기피시설 인허가를 군수 직접 결재로 바꾸고 매주 수요일 군수가 직접 주재하는 기피시설 관련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 측이 검찰 수사가 편향됐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사관에 이어 이번엔 담당 검사까지 고소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계 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 정 의원은 지난해 자신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당선 무효 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 측은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이자 정 의원을 수사한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누락했다며 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의 수사 목록 전체를 받아보니 그중에 자신의 회계 책임자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간의 통화 녹취가 들어있던 겁니다. 자신에게 벌금 300만 원이 나오면 되지 않겠냐는 회계 책임자의 말과 윤곽근 후보가 국민의힘 상당 지역위원장이 돼 힘이 있다. 윤 후보 측에 얼마의 금품을 요구할 것인가, 잘해보겠다 등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 같은 녹취를 공개한 정 의원 측은 당선 무효 유도 혐의를 따져볼 수 있는 통화 녹취를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 후보와의 유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 검찰에서는 그때 이미 그 녹음 파일의 존재를 사실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전혀 그게 없는 것인 것처럼 불기소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앞서 지난달에는 검찰 수사관이 회계 책임자의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지만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며 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 의원 측의 검사 고소에 정치권도 들썩였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윤곽근 후보, 회계 책임자의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미 무혐의 난 사건이라며 사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녹취 내용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재판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근거 없이 제기한 무리한 고소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항공 운송면허 발급 당시 조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취항해야 했던 에어로케이가 취항 기한을 연장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심사 장기화에 따른 재무 여건 악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취항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에어로케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는 2호기 도입 시기와 재정 확충 여건에 맞춰 연말까지 원하는 시기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면서 물림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맹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충북의 가입률은 30%대로 전국 하위권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6년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키우고 있는 최동명 씨는 3년 전 아찔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산책하다 목줄이 풀린 핏불테리어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든 겁니다. 할머니한테 막 달려간 적이 있어요, 한번. 달려가서 그냥 지나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일단 불안했던 거죠. 그때 많이 아찔했죠. 만약에 올라타거나 해서 넘어지셨으면 이제 많이 다치셨을 테니까. 최근 지자체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 부담을 덜었습니다. 우리 개는 순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언제 돌변해갖고 사람 물 줄 몰라서요. 맹견 책임보험 들겠다 했더니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처음 전화를 받아봤다. 한결, 예, 그쵸. 한 번 물면 쉽게 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핏불테리어는 도사견 등과 함께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직 가입을 안 했다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충북에 등록된 맹견은 160마리 정도인데 보험 가입률은 30.6%로 전국 51.7%보다 한참 낮습니다. 맹견으로 등록된 개체를 토대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등록이 안 돼 있는 맹견들은 사실적으로 홍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보험은 펫보험의 특약 형태여서 보장 한도가 낮거나 맹견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맹견 보험은 보장 한도를 8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망,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까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5천여 건. 충북에서도 최근 4년간 265명이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2023년)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가 영동군으로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어 2023년 제62회 도민체전 개최지를 영동군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올해 충북 도민체전은 진천, 내년은 옥천군에서 각각 치러집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도문자문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수건이었다며 도민 눈높이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해 이원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자치연수원에 편입되는 신백동 예정지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천시는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음 달부터 협의 보상을 진행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글라스 가공 인쇄 전문 기업인 코세스GT가 어제 충청북도 진천군과 투자 협약을 하고 1,040억 원을 투자해 진천 초평 은암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합니다. 폴더블폰 커버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는 강화 유리 개발과 생산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세스GT는 5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하면서 지역민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며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즉 광역경제생활권 추진으로 손을 잡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행정통합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경남 조재한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집집마다 보낸 안내문입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담고 있는데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대구 경북뿐 아니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듯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봤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 지금은 일단 행정통합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김경수 지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것 같아서 혹시나 또 추진이 되는가 싶어서. 아니, 행정통합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경남은 오히려 울산까지 함께 경제나 교통, 문화 같은 필요한 부분만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하는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도 안 해도 되고 특별법 제정도 필요 없는 이번에 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가지고 추진하고 싶다. 그런 차원인 거죠. 광주와 전남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큰 의견차를 보이면서 어떤 식의 협력이 유리할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 영역 자체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경제 공동체가 될지, 특별지방자치 될지 이런 다 포함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 연구 영역 자체를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면 그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고 봐야 되네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행정통합을 추진하지 않지만 모든 지역에서 추진하는 듯 알린 겁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4월 마무리되는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이후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통합자치정부 출범 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통합을 기본 전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위에서 주민투표도 있고 특별법도 제정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일정에 맞게 그 역할이 좀 수정될지 아니면은 뭐 그 시도에서 추진위원회를 꾸릴지 하는 것은 시도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두 단체장의 주장으로 시작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시도민들의 관심은 제대로 끌지 못한 가운데 공론화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우리 충북도 그렇지만 다른 시도들도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차별화된 귀농귀촌 유지 정책으로 매년 3만여 명이 넘는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김양훈 기자입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한평으로 귀농한 최정일 씨. 한평에서 농사를 지은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5, 6년 전부터 백향과를 재배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장목 선택과 판로 확보 문제 등으로 초창기 귀농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우여곡절 끝도 많았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기술센터와 한평군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요. 이제는 귀농인이라기보다 농사꾼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귀농귀촌 협의체를 만들고 최근에는 청춘 영농조합 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미 정착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맞춤형 영농 교육 등은 귀농 귀촌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의견도 수렴해서 다양한 맞춤형 귀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남 귀농 귀촌 가구는 2,020가구와 28,273가구로 4년 전부터 매년 3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융자 사업은 물론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등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귀농사노천 종합지원서울센터와 귀농인의 집 운영, 전남에서 살아보기 시책 등은 귀농 귀촌인이 전남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전남에서 살면서 좀 귀농 귀촌에 필요한 정보도 습득하고 또 현지의 주민들과 교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서 전라남도가 올해 귀농사노천 분야에 투입할 예산은 136억 원.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남 농촌마을에 귀농 귀촌인이 꾸준히 찾으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음성군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는 중부 내륙철도 지선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0.8로 나왔습니다. 음성군은 한국교통대에 용역을 맡겨 분석한 결과 수서 광주선에서 중부 내륙철도를 거쳐 감곡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지선사업의 BC값이 0.8로 나와 비수도권 철도 노선 가운데 상위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철도 사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용 수요가 적어 BC값이 1을 넘기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대 수의대가 세종 캠퍼스를 개설합니다. 충북대는 세종시 공동캠퍼스 부지에 수의대 3, 4학년과 대학원생 등 15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오는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올 상반기에는 세종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을 열어 40명에서 50명의 진료진과 동물보호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